자, 저번 시간에 하천의 자정작용에 대해서 이제 생물학적 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이제 그 수질공학의 굉장히 기초가 되는 부분에서 하천에서 일어나는 미생물의 활동과 네, 뭐 미생물의 활동과 유기물의 분해에 수반되는 DO의 감소, 그리고 하천과 대기가 접촉하면서 이루어지는 하천으로의 용존산소의 재보충,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수질공학에서 약 3분의 1 정도의 그 비중을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천의 자정작용은 사실 우리 하천에서 제거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물질로 미생물, 병원균을 먼저 꼽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써서 제거해야 될 물질로 유기물을 꼽게 되는데, 유기물을 꼽게 되는데, 그 유기물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자정작용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기작은 생물학적 기작이다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어요. 물리적 기작은 뭐였지? 희석과 확산이었죠. 그죠? 화학적 자정작용은 뭐 산화와 환원 이런 것들일 거고, 물리적으로는 희석과 확산, 침전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물학적 작용이 됩니다. 왜냐? 물에 존재하는 우리가 두 번째로 신경을 쓰는, 첫 번째는 병원균이랬고, 두 번째로 신경을 쓰는 제거 대상 오염물질 유기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미생물들의 활동에 의해서 제거하는 기작이 생물학적 자정작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물학적 작용은 세 가지 자정작용의 세 가지 메커니즘 중 가장 비중이 큰 원리가 되고요. 그리고 미생물 활동이기 때문에 겨울보다는 여름에 자정작용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BOD에 그었던 감소 부분에서 이렇게 계산식에서 등장했었던 이 K1이라는 것은 사실상 탈산소 계수, 왜 BOD의 감소식에 탈산소 계수, 감소식에 쓰였던 K1이라는 계수를 우리가 탈산소 계수라고 불렀는가? 그것은 BOD가 감소하면서 생물학적인 과정으로 BOD가 줄어들면서 산소 또한 없어지기 때문이었어요. 미생물들이 산소를 활용해서 이제 호흡을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BOD 감소량 계산식에서 쓰이는 계수를 우리가 탈산소 계수라고 부르고, 그와는 반대 기작으로 이 탈산소 계수는 물 안에서 용존산소를 없애는 속도와 관련이 있는 계수잖아요. 그와는 반대 개념으로 물 속으로 다시 산소가 녹아 들어가는 속도에 관한 계수로 우리는 제폭기 계수를 제가 개념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제폭기에 있어서 이 제는 다시라는 의미가 되고요. 폭기는 에어레이션이라는 말을 우리는 이제 배운 사람이니까 쓰게 되니까 리에어레이션 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폭기, 즉 대기 중에 산소가 부족해지는 물 안으로 다시 녹아 들어가는 이 과정을 설명하는 이 제폭기라는 것은 유속이 클수록, 수심이 얕을수록, 경사가 급할수록, 그리고 강바닥이 거칠수록, 하상이 거칠수록, 그리고 수온이 높을수록 교란이 있을수록 제폭기 계수는 커진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했었어요. 수온이 높을수록 제폭기 계수 값은 커지게 됩니다. 한 번 더 설명하고 갈까요? 수온이 높으면 사실 산소의 용해도가 낮아져요. 그죠? 산소의 용해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많은 양의 산소들이 다시 대기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보유하고 있던 산소의 레벨이 수온이 높아지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봐요.
모든 물질의 이동의 드라이빙 포스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혹은 여기와 저기의 농도 차이에 의해서 물질의 이동이 촉발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기 중에는 풍부한 산소가 존재하는데 수온이 높아져 버린 물에서는 계속 산소가 빠져나가게 된다면 대기 중에 있는 산소 농도와 물 속에 있는 산소 농도의 갭이 그만큼 커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녹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와 저기의 차이 혹은 우리가 포화 상태를 유지하고자 했던 그 레벨과 지금 현재 레벨의 차이가 물질 전달의 드라이빙 포스가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수온이 높을수록 제폭기 계수의 값은 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탈산소 계수, 즉 미생물이 유기물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산소의 소모 속도를 의미하는 탈산소 계수와 다시 대기 중에서 물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제폭기 계수를 생각을 할 때 자정 계수 F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어요. 자정 계수 F라는 것은 탈산소 계수 분의 제폭기 계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호기성 생물학적 유기물 분해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지수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왜? 자, 호기성 분해가 이루어지려면 미생물이 산소를 소모하면서 수행하는 호기성 분해가 이루어지려면 산소가 풍부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미생물이 눈앞에 있는 유기물질을 섭취하느라 산소를 소모하는 족족 무엇이 제폭기 작용이 그 산소를 보충해줘야 또 다른 유기물질을 용이하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탈산소 계수보다 제폭기 계수가 크면 클수록 호기성 생물학적 유기물 분해를 수행하는 미생물들은 행동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탈산소 계수분의 제폭기 계수가 커서 F라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정 능력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F 값이 크면 클수록 자정 능력은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탈산소 계수도 단위가 1 나누기 타임이었고 제폭기 계수도 시간이 1 나누기 타임이었기 때문에 밑에 있는 단위 위에 있는 단위가 이렇게 날아가게 돼서 F는 무차원이 된다 라고도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탈산소 계수와 제폭기 계수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온도 변화를 이 탈산소 계수와 제폭기 계수의 값으로 보정해주기 위한 식도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었어요. 탈산소 계수의 온도 보정 계수는 1.047, 제폭기 계수의 온도 보정 계수는 1.018로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제폭기되는 온도가 올라갈 때마다 제폭기되는 양보다는 탈산소되는 양이, 즉 미생물의 활동이 조금 더 촉진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온도 보정을 활용한 예제를 한번 풀었던가요? 어떤 하천수의 수온은 10도씨다. 20도씨의 탈산소 계수 K, 밑에 상용 대수라고 했었어요. 0.15 per day일 때 BOD5 나누기 최종 BOD의 B는 자, 그래서 탈산소 계수의 온도 보정 계수는 1.047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K1에 지금 사실 10도씩 거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탈산소 계수 K1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콤마 한 다음에 10도씨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거는 K1이 20도씨일 때의 값 곱하기 온도 보정 계수 뭐라고? 온도 보정 계수가 1.047 7에 T-20도였거든요. 그죠?
여기에서 지금 현재 20도씨에서의 탈산소 K가 사실 0.15 per day라고 했었어요. 그죠? 0.15 per day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0.15 곱하기 1.047에 지금 현재 온도가 10도씨. 그죠? 그래서 10 빼기 20, 즉 0.15 곱하기 1.047에 마이너스 10승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까? 여러분 기말고사 때는 반드시 기말고사 때도 공학용 계산기를 들고 와야겠죠. 자, 이거 계산하면은 0.09476이 나온대. 자, 단위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BOD 지금 그 다음에 물었던 게 BOD 6일의 BOD 나누기 BOD U를 물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냐면 BOD 6일은 BOD 얼티밋 BOD에서 곱하기 1 빼기 10의 마이너스 K1에 곱하기 타임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BOD 얼티밋 BOD 분의 BOD 6일은 즉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값은 1 빼기 지금 여기 상용대수니까 10을 가지고 온 거예요. 10에 마이너스 K1에 이때 지금 온도가 10도라고 그랬으니까 10도씨의 값 가지고 와야겠죠. 마이너스 0.094 혹은 지금 이게 0.15기 때문에 사실 유효숫자 개념을 가지고 온다면 95까지만 계산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곱하기 며칠? 6일. 자, 이 탈산소 계수의 단위가 1 per day였고 이게 지금 6일로 6day이기 때문에 요 10의 그 어떤 지수로 올라가는 이 위에 있는 단위는 날라가고 없습니다. 단위는 날라가고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네, 0.73이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계산을 끝냈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뭐가 이상해서 다시 한번 봤더니 제가 풀어놓은 게 잘못돼서 정정하고 갈게요. 자, 여기서 자, 식이 잘못됐죠. 그죠? 네, 이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뭐 어차피 여기서 사실 이것만 사실 고치면 되는 부분이라 네, 이런 실수를 하다니.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번 여러분이 해서 값을 도출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어느 공장에서 200mg per 리터의 폐수 50 큐빅미터 per day를 BOD 4mg per 리터인 유량 20만 큐빅미터 per day의 하천에 방류할 때 함유점의 BOD를 물었어요. 이거는 함유 농도를 산출하는 예제죠. 그죠?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서 문제를 풀어볼까요? 그래서 어느 공장에서 이거 저번 시간에 풀어줬나? 네, 저번 시간에 풀어줬지 싶은데. 자, 어느 공장에서 200mg per 리터 하수 500m 3승 per day를 BOD가 4mg per 리터인 유량 20만 미터 3승 per day에 방류할 때 함유 지점의 BOD 다 혼합되었을 때의 BOD를 원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공식에 의해서
500 더하기 20만 미터 삼승 퍼 데이가 나오겠죠. 그리고 4 곱하기 20만 더하기 200 곱하기 500 이렇게 계산을 하면 간단하게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어떤 A 도시에 유량 4.2m 삼승 퍼 세크, 유속 0.4m 퍼 세크, BOD 7mg 퍼 리터인 하천이 흐르고 있다. 이 하천의 유량 25.2m 삼승 퍼 세크, BOD 500mg 퍼 리터인 공장 폐수가 유입되고 있다면 이 하천수와 공장 폐수 합류 지점의 BOD는 자, 그러면 여기 A 도시의 유량 4.2m 삼승 퍼 세크, 유속 이 정도, BOD가 7mg 퍼 리터인 하천이 흐르고 있댔어요. 그래서 유량 25.2하고 함유되는 이 유량을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유속이라는 정보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 유속의 정보는 사실 여러분을 혼란시키게 하려는 필요 없는 정보가 되겠어요. 그죠? 어쨌든 이 함유 지점의 BOD를 물었기 때문에 C는 Q1 더하기 Q2분의 C1 Q1 C2 Q2의 이 공식으로 풀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느 도시의 유량 4.2m 삼승 퍼 세크,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게 25.2m 삼승 퍼 민이었어요. 그래서 이 단위를 일치시켜 줘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4.2m 삼승 퍼는 60초는 1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산하면 4.2 곱하기 60을 하면 252m 삼승 퍼 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이 흐름에서의 농도는 BOD가 7mg per 리터였고요. 그리고 여기에 공장 폐수의 농도는 BOD 500mg per 리터였어요. 그러면 이 함유 지점에서의 BOD는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 될까요? C는 유량 두 개를 밑에 더해야겠죠. 그죠? 단위를 일치시킨 걸 더해야 되기 때문에 252 더하기 25.2 그리고 252 큐빅미터 퍼 민의 농도는 7, 그리고 25.2 큐빅미터 퍼 민의 농도는 500이었어.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51.8 mg per 리터가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손으로 직접 풀어 보겠어요? 이 다음 문제가 있나? 자, 이 다음 문제를 한번 봅시다. BOD 2ppm 유량 15,000 단위가 미터 삼승 퍼 데이인 소규모 하천에 처리 용량이 이 정도인 하수 처리장 방류수가 유입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하수 처리장에 이렇게 있고 방류수가 유입이 되는데 원래 이 하천이 유량이 15,000 미터 삼승 퍼 데이, 그리고 농도는 2mg per 리터 였어요. 근데 처리 용량이 이게 미터 삼승 퍼 데이의 처리 용량을 가지고 있다면 하루에 3,000 큐빅미터 만큼의 하수를 처리해서 방류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함유하는 그 어떤 양도 3,000 미터 삼승 퍼 데이가 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하천수와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함유되는 이 지점의 농도를 5ppm 이하로 유지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이 농도를 지금 몇 ppm 이하로 유지해야 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풀어보겠어요? 이거를 x라고 두면 되겠죠.
지금 잠시 한번 풀어보길 바랍니다. 약간의 시간 드릴게요. 조교쌤이 연락이 왔어요. 대신 결제해 주세요. 자, 다 풀었습니까? 일단 식을 세워봐야겠지. 5 ppm의 농도를 형성할 수 있는 그 함유 농도 계산식을 해봐야 되겠네. 5는 해야 되는 거죠. 그죠? 5는 해서 밑에 유량은 뭐 더하기 뭐가 되는 거죠? 15,000 더하기 처리 용량 3,000. 그죠? 그러면 15,000 곱하기 15,000으로 흐르는 지금 하천의 농도가 2mg/L니까 2 더하기 3,000 곱하기 X 해야 되는 거죠. 농도. 우리가 알고자 하는 농도. 그래서 X를 구하면은 X는 20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어떻게 해야 돼? 하수 처리장 방류수의 BOD 농도는 20 ppm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20 ppm으로 나왔을 때 5잖아요. 그죠? 그래서 20보다 넘으면 5 이상이 되겠지. 함유 지점의 농도가. 그래서 최대 우리가 방류할 수 있는 농도가 20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수회전 방류수의 BOD 농도는 20 ppm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점오염원과 부하 그리고 하천의 자정작용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나눠드렸던 이 PPT를 한번 볼까요? 이 PDF 파일을 한번 볼까요? 이 PDF 파일을 보면 마우스 어디 갔나? 마우스 어디 갔나? 자, 이건 그것처럼 자, 마우스 자, 여기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수업 내용이 쫙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산염기, 용해도곡,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그리고 뭐 이런 어떤 식들 아까 이거 헷갈렸죠 그죠?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이 부분 하고 있는 방금 했던 거거든요. 점오염원과 부하 하천의 자정작용의 부분에서 제폭기 계수, 자정 계수, 온도에 따른 보정 그리고 예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리기 빨간색 미터 3승 퍼 데이로 바꿔줘야 되는 거였고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풀어준 예제 말고도 많은 예제들이 여기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집에서 자기주도 학습으로 풀어주길 바래요. 자, 그래서 그러면 점오염원과 부하 하천의 자정작용에 대해서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에 제가 이렇게 해놓긴 했지만 어쨌든 PDF 파일에 있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까지 PPT 기반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지나고 나면 이후 수업은 PDF 파일에 PDF 파일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으로 넘어가서 수업을 계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DO가 수체 내에서 변화하는 것은 DO 용존산소를 어디서 보충해 주는 것도 있고 용존산소의 보충도 있고 용존산소의 소모 싱크라고 하면 깔아앉는 것, 소멸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용존산소의 소모되는 이유, 용존산소가 보충되는 이유, 용존산소 보충되는 이유는 뭐
다양한 그런 어떤 제폭기 인자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디오가 수채 안에서 소모되기도 하고 생성되기도 하고 합니다. 자, 2교시에 설명을 해볼까요?